아주 조심스럽게 사실은 민주당이 좀 움직였었던 것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 많이 하면서 되게 좀 한 발 한 발 되게 정말로 이렇게 좀 떨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추 장관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담담하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흥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또 오후에 산불 현장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추 의원님도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 그리고 탄압 이런 걸 받아보셔서 정말로 괴로워 미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진실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 보면 너무나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진실을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실제로 힐난까지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 어떻게 견디세요? 견딘다는 것보다 어떤 한계,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요. 오히려 이 속에 그 끈이 이렇게 탁 끊어진 것 같은 해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순간이 왔다라고 보는 게 그게 부산에서 이 테러 당했을 때 테러 당했을 그 순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초연해지고 초연해지는 오히려 거죠. 좀 더 이 거리를 두고 그런 온갖 시비들이 그냥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정당하니까 내가 만약 꿀리는 게 있으면 쫄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눈치 볼 텐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풀리겠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그게 이제 보는군요. 한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경기에 오르더라도 언론에서 나올 때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것이 또 살을 붙여서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고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포위를 하면서 공격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평소에 추 장관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야 이런 기사 났던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걱정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 당사자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괴롭고 막 그게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제 문제 같으면 한경지에 올라버리면 그게 이제 덤덤해져요. 그렇겠거니 어차피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숙명이겠거니 그럼 누군들 저 경지에 오르면 그런 거 안 당하겠어?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제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일 때 제가 그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로 인해서 가족이 표적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앞길 다 망치네. 이런 게 아닌데 진실은 이건데 이게 언제 벗겨지지? 그렇다고 정치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가족보다 더 중하게 제가 같이 앞선 순위에 뒀고 다 그렇게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고요. 아마 이 대표님도 이재명 대표님도 당신의 사건은 버틸 거예요. 한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자기 감당해야 될 거니까 내가 이런 앞선 리드가 아니라면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어? 이게 어차피 그 누구라 한들 대한민국에서 이 위장에 있으면 이걸 겪어내야 될 거야. 이거 아니라도 다른 걸로도 또 나를 잡겠다고 꼬투리 잡았을 거야. 그렇겠죠. 앞에 누구도 그랬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면서 또 자기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또 대중이 믿어주고 악수도 해주면 또 내 지지자들은 나를 믿어주고 하니까 그 충분한 심리적 보상을 느꼈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이게 남편 잘못 만났나 10만 원짜리 밥 먹었다고 저렇게 수백 번을 비서를 압수수색하고 못 살게 굴고 계속 그 불려 나다녀야 되고 저 말도 잘 못하는데 자기 표현도 못하는데 숫기도 없는데 이거 참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억장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취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추미애 의원님을 우리가 장군님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도 사실은 또 그 고통 속에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그런 이름이 생겨난 건데 이를테면 아드님 사건 같은 경우에 저도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제가 카투사를 그 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소돼가지고 되게 혹독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본인만 이거 해탈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재명 대표 케이스를 보면서 사실 부인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되게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정말 여러분들 분개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이제 그 부산 그 대덕도 그 테러 사건 이후에 사실상 완전히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족을 포함해서 그 주변도 제가 취재해 보니까 똑같이 내려놨어. 아버지는 오케이 우리 아빠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빠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그 가족과 주변에서 그냥 다 한쪽만 내려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 아마 우리 추미애 장군님 가정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다 무죄로 바뀌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선고가 이제 오늘 2025년 3월 26일 날 됐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들이 다 무죄로 바뀌면서 완벽하게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던 것들이 다 떨쳐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1심에서 보게 되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도 무죄라고 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골프 쳤다라고 하는 말을 뭐 직접적으로 했고 안 했고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됐지만 사진이 조작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치 골프 치러 같이 4명이 가서 같이 찍은 듯한 사진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사실 유포가 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유죄였는데 이제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됐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 결정을 오늘 사실은 따로 내준 겁니다. 1심에서는 저게 따로 별도로 얘기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심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기는 피고인 스스로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상향 변경시켜줘 놓고 마치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한 것처럼 말한 것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이게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박을 느꼈다. 실질적으로 공문이 3번이나 있었었고 개인적으로도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번 재판부가 상당히 꼼꼼하게 디테일 면에서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어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더라도 뭐 법리 판단에서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 이제 선고 판결문이 나와서 쭉 다 읽어봤는데 아예 그냥 리노베이션 한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위에다 새로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훌륭한 이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 보니까 이거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낫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되게 엉성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재건축 수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70만 원이나 한 200만 원 정도 때렸다면 대법원 가서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완벽하게 이거를 재건축을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향후에 대법원에서도 매우 안전하겠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뭐 정치 공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토론회나 이런 장에서. 근데 완벽하게 해명이 돼버렸어요. 정말 훌륭한 선고였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사진. 4명이 같이 찍은 듯한 그 사진 사실은 골프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아니었고 그날 골프 친 날도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거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맞다. 실제 그 사진은 조작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리노베이션을 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공소장 변경 요구하는 동기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검찰이 하는 공소장은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을 맥락을 다 빼고 합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 검찰이 피고인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검찰은 다시 제출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 공소 사실을 특정을 해놓고 난 뒤에 비로소 뚜렷하게 검찰이 하는 말이 그거라면은
그거는 확대 해석, 왜곡한 거야. 아니야. 실제 이 말은 이런 취지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검찰이 책임져야 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